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우울한 얘기. 우울한 얘기. 예, 이어서 이제 조금 덜 우울한 얘기. 이것도 우울합니다. 그래도. 우울해요? 우리는 못하고 남들이 잘하니까. 꼭 그런 건 아닌가? 무슨 얘기인데? 반도체 이야기. 아, 인공지능 반도체? 예. 인공지능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가 다 해먹고 있죠.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 회사가 있다. 오. 리벨리온. 언더스탠딩. 박성현 대표님. 초창기부터 알아본 보석 같은 회사. 알아보면 뭐합니까? 알아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박성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예. 3프로 TV 언더스탠딩에 업어 키워주신 이야.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박성현입니다. 리벨리온은 지금 회사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예, 뭐 저희는 아직 상장 회사가 아니어서 뭐 회사 가치라고 하긴 그런데 투자 받을 때 지난 라운드 기준으로 저희가 8,800억 원, 거의 근 1조에 근접해 있습니다. 예. 그보다 한 1, 2년 앞서서 언더스탠딩에 제일 처음 나오셨을 때 예. 그때 얼마에 투자 받을 때 얼마예요? 그러면 230억 뭐 이럴 때였어요. 대박. 그때 저희가 그래서 박성현 대표님 열심히 하세요. 이제 성공하면 잊지 마시고. 네. 그렇기도 하고 좀 어려워도 울지 말고. 뭐 우리는 뭐 사업 쉬운 줄 압니까? 똑바로 좀 하세요. 네, 그랬었는데. 와, 야. 대박이다. 그 근데 뭐 복장이 하나도 안 바뀌어.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업어 키워 주셔가지고. 야. 와, 진짜 자, 멋진 회사입니다. 오늘은 그때도 와서 뭐 반도체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때만 해도 AI가 지금처럼 막 붐이 아니었을 때도. 맞아. 그때는 AI 반도체라는 게. 우리 그때 뭐 GPU, NPU 이거 왜 배우나 싶었어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야, 인공지능 다 그걸로 돌리는 거래. CPU는 이제 의미가 없대. 전기가 중요하고 싼 전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무슨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게 또 뭐가 발표가 됐다면서요?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 플랫폼을 만들었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침 제가 또 그날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애플이 가졌던 그런 혁신성을 이제 엔비디아가 가져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사진 같은 거 올라올 텐데 저희 팀원분들도 가 계시고, 저는 가봤자 영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 가 계신데 사진이 굉장히 콘서트장 같아요. 정말로 분위기. 어머나. 예전에 애플이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나왔던 그런 콘서트장 갖고 2시간을 그분이 파운딩 CEO세요. 젠슨 황. 젠슨 황 이제 그 정도 하시면 이제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이러면서 그 파운딩 CEO가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직접 무대에서 2시간 다른 임원들 올라오지 않고 쇼를 가득 채우는데 바깥에선 줄 서 있고 꽉 차고 티켓 파워도 굉장히 티켓도 굉장히 비쌉니다. 뭐 발표회 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돈 내고 들어가죠. 개발자 컨퍼런스.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GTC라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엔비디아 천한 게 이제 CES나 MWC가 아니고 이제 GTS에 더. 그리고 신제품 발표를 하는데 더 웃긴 거는 세계적인 빅테크 CEO들 뭐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한마디씩 액널러지를 하는 겁니다. 좋은 말. 빨리 달라. 이제 줄 서서 달라였고, 이제 저는 이제 택한 사람이니까 예전에 에디슨, 만일 토마스 에디슨,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티븐 잡스를 보통 하죠.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론 머스크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경쟁자가 나온 거면 동시대에 2명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해 항상 백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항상 B2C를 하는 일반인들이 아는 막 핸드폰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데 B2B를 AI는 전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이게 B2B 하는 어떤 동양인 아저씨께서 가죽 잠바 입고 와서 2시간을 가득 채워서 현재 가장 핫한 쇼죠, 사실은. 현재 시총이 마켓캡 기준으로 3위까지 올라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패블리스가 한번 넘버원 찍는 거 보고 싶다.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총으로 한번 때려잡는 거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데 저희 리벨리온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 생각입니다. 한번 찍고, 정점을 찍고. 기왕 때려 눕힐 거 전 세계 1등을 때려 눕혔다는 얘기 듣고 싶다. 동메달 이런 거 좀 간지가 안 나니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정말. 좋습니다. 야. 근데 엔비디아는 아니 AMD도 하고 다른 데도 우리도 직접 할 수 있어. 너희 뭐 별거 아니야.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많이 써서 그렇지.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우리도 진짜 한다. 뭐 그런 포부들을 회사마다 많이 발표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게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없으면 안 돼요? 정말로
제가 2014년도에 박사를 마치고 잔마켓에 나왔을 때 엔비디아 오퍼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엔비디아 갔으면 제가 창업을 안 했겠죠. 그때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렸을 테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때 어떤 탤런트들이 엔비디아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인텔의 CPU 세상이 있었고 애플은 특히 PASM이라는 데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모바일 쪽 하고 있었고 또 엔비디아가 모바일에서 한번 사고를 쳤었거든요. 나쁜 사고를 쳤어가지고 이 정도 포텐셜이 있을 거냐. 특히 한 5년 전, 6년 전으로 하면 구글이 칩 만든대. 무슨 각자가 테슬라가 칩을 만든대. 이 엔비디아 칩을 사줘야 될 애들이 각자가 만든대.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가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걸 당당하게 그걸 버텨내면서 여기까지 온 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인텔이랑은 뭐가 다르고 AMD는 뭐가 다르냐. 기본에 깔고 앉아 있었던 어떤 아키텍처 그리고 쿠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소프트웨어 이코시스템. 이제는 사실 쿠다 이야기하기엔 조금 더 아웃데이트하긴 한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너무 쿠다 기반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하드웨어가 그냥 압도적입니다. 하드웨어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명확히 짚고 나가야 되는데 그 설명을 좀 바로 해주시죠. 보통 너무 문제를 알아야 저희도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도전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뭐가 강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많이들 과소평가 정말 잘못됐다는 부분이 하드웨어는 별거 없는데 소프트웨어가 좋다. 아니 소프트웨어 좋은 거는 뭐 다 알고 있지만 하드웨어 자체도 하드웨어 스펙만 가지고도 이제 덤벼보기가 힘든 오늘 나왔던 거는 이제 뭐 너무 뭐가 많습니다. 칩렛 아키텍처라고 패키징 안에서 붙이고 이제 그레이스 하퍼라고 해서 CPU를 또 칩 안에서 붙이고 뭐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긴 한데 그런 작은 것들 하나 그리고 오늘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피4라고 하는 뭐 경량화 기술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지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엔비디아가 지르니까 또 말되는 뭐가 혹시 말이 되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항상 리딩하는 게 있고 지키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이나 AMD를 보면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임을 하다가 전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스타트업 보면 애큐지션 해가지고 좀 더 뭘 해보는 이런 게 있다면 엔비디아는 이번에 에피4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지난달에 미국 나가서 좀 들었던 이야기들 웨이트 온리 퀀타이제이션의 좀 방향은 다른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게임을 하지 않고 항상 이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게임을 하고 전선이 넓어지면 사실 더 힘들어지거든요. 지키는 게임. 구체적으로 말씀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임이 아니고 내가 도전적으로 뭘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자기네들 제품끼리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제품을 발표를 하면 누구랑 경쟁하냐? 자기 이전 제품이랑 경쟁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약간 에피4라든가 뭐 잘못된 선택이 있을 법한 내용들을 키울 얘기 없습니다. 이 제품이 잘 나와봤자 뭐가 안 팔리냐. AMD랑 인텔이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이전 제품이 안 팔립니다. 그렇지. 대신에 이제 가격 정책을 통해서 이게 좀 싸게 보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1등인데 계속 딸려가는 거죠. 예전에 인텔 모습이랑 좀 다르죠. 예전에 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 마켓쉐어가 90%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90%거든요. 나머지 10% 20%는 어떻게 채워지냐. 그 SCM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하는 뭐 큰 클라우드 회사들은 좋아서 샀쓴다기보다는 넌 엔비디아를 한 10% 20% 채우는 게 본인들의 KPI입니다. 그래야 이쪽에서 그걸 안 먹히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이고 있지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제품을 1년 사이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지키는 게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데이터 센터 지을 사람들은 우리 GPU를 스탠다드로 지어라. 데이터 센터에 맞춰서 우리가 GPU를 지어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칩 스펙에 맞게끔 지어라. 치고 나가는 거죠. 힘이 남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1등 회사가 저렇게 치고 나갈 수가 있나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고 3년 전에 특수 개발하라고 어디 산속에다 보내놓은 실미도 부대가 돌아온 거지. 야, 굳이 필요 없어. 이제 그동안 우리 1등 했어. 그랬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발표하고. 실미도를 보내서 그렇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또 테일윈드가 불긴 했었죠. 분명히 화염을 근데 이 불씨를 갖고 있었던 거는 사실 엔비디아가 유일합니다. LLM이란 게 불었을 때 그걸 서빙할 수 있을 만한 칩이 사실은 유일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AMD한테 살짝 죄송하긴 한데 AMD도 물론 비슷하게 갖고 있었지만 근데 테일윈드가 확 부니까 불씨를 갖고 있었던 유일한 회사가 화염이 번져버린 겁니다. 화염. 근데 누군가는 이건 갖고 예상했었냐? 저는 앞뒤는 잘 모르지만 인공지능 붐 불기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반토막 넘게 낮췄다니까요. 제 와이프 60%가 까졌어요. 근데 그걸 안 팔고 버텼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진짜 운도 되게 좋지. 그리고 회사도 업앤다운도 되게 많았었고 그 LLM이 이렇게 확 불었을 때 마침
엔비디아 이 사건 전에 그 오픈 AI 그 사실은 오늘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분 이분 분이다. 그 샘 알트만이 와서 네. 그 이제 미국의 빅샷들은 다들 그 텍 빅샷들을 그 트위터 X를 씁니다. 트위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AI를 완성시키려면 뭐 범용적인 AI를 완성시키려면 $7 trillion 필요하다. 이게 한국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너무 말도 안 정말로 야심가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헷갈리는 거지 두 가지 사이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큰 돈이 필요하다의 피스로 엔비디아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7 trillion 달러면 뭐 하냐면 TSMC를 살 수 있고 동시에 엔비디아를 살 수 있는 그 돈 있으면 저도 사업하죠. 그냥 그 돈이 있어 엔비디아 사버리고 TSMC 사버리고 돈 남으면 좀 보태다가 뭐 그냥 메모리 하나 사버리고 그래서 AI 씬에서 보면 아마 오늘 앞에 박사님 말씀하셨던 게 연장선상일 텐데 AI를 지금 4개의 필러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약간 짜바리들 말고 진짜 막 $7 trillion 드립을 칠 수 있는 빅샷들. 저는 많이들 지엽적인 이야기들 해주시니까 오늘 좀 큰 이야기 드리고 가고 싶어서 4개의 필러, 밥상도 이거 기둥이 4개가 있으니까 4개의 필러. 제 번째, 모델을 만드는 애들. 보통 모델 만드는 애들 요즘 서비스를 하죠. 오픈 AI 대표적으로 미스트랄 같은 애들, 유럽에 요즘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뭐 조금 뒤늦게 시작하지만 구글 같은 애들도 하고 있고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애들. 근데 모델 만드는 친구들이랑 서비스하는 친구들이 굳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API 열어서 이걸 가져도 만들어도 되니까. 모델 만드는 애들이 하나의 필러. 두 번째가 오늘 난리 났었던 그리고 저희 같은 패블리스들 설계하는 회사. 엔비디아가 예전에 엄청 무시당했습니다. 그냥 설계를 한다고. 반도체는 제조거든요. 하얀 거 뒤집어 쓰고 들어가가지고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야 저기는 그냥 설계만 하는 데래. 이제 그 설계가 하나의 축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2개 때문에 샘 알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죠. 파운더리, TSMC랑 그리고 삼성 파운더리 그리고 요즘 정말 중요해진 메모리. 4개의 필러가 있습니다. AI를 완성시키려면 모델을 만드는 친구들, 그거를 만들어줄 반도체를 설계하는 친구들, 그리고 설계 도면을 찍어주는 파운더리, 그리고 메모리.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4개의 필러에 하나 정도 브릿징으로 다 하나 패키징. 메모리랑 칩을 만들어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오늘 뭐 칩렛 이야기 나오고 HBM 붙여주는 건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전에는 4개의 필러가 서로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커모도티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커모도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파운더리는 삼성이랑 무슨 TSMC랑 아무거나 찍어서 메모리는 뭐 GDDR이든 LPDDR이든 삼성이랑 어느 정도 스탠다드화가 돼 있어서 막 갈아 끼우면서 조합을 하면서 반도체랑 패블리스랑 메모리랑 큰 상관도 없고 만들어지는 거랑 모델이랑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사오면 돼요. 그냥 사면 돼요. 사와서 조립하면 됩니다. 조립. 그러니까 패블리스들이 이런 모델을 알 필요도 없고 메모리 이런 별로 그냥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 붙이면 되니까. 이게 커모도티화가 되면서 스탠다드화가 되면서 인텔에 몰락이 있었습니다. 2014년 제가 박사를 마치고 바로 인텔에 갔거든요. 옛날에는 따로따로 하면 그 시너지가 안 난다 그랬습니다. 인텔처럼 파운더리도 갖고 있고 컴파일러도 갖고 있고 설계도 하고 이래야지 되지. 야, 저 설계만 하면 이 디바이스 쪽에서 뭐 이노베이션을 바로 흡수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텔 천하 100년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100년은 뭐 이제 10년 안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다시 AI가 불면서 그게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HBM 오늘 HBM이랑 이 저희 로직다이라고 하는 뭐 삼성이나 TSMC 만드는 게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HBM을 삼성 걸 드러내고 뭐 SK 걸 드러내고 삼성을 넣는다 이랬을 때 안에 그 패키징부터 다시 이게 패키지 안에 들어간 애들이거든요. 어드밴스드 패키지로 붙어야 되는 애들이고 요즘은 모델을 만든 애들도 요 칩을 보고 만듭니다. 엔비디아 A100, H100가 80GB의 메모리가 있대. 거기에 맞춰서 한 장의 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모델을 만들고 오늘 엔비디아 제품도 퀀타이제이션이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칩을 만듭니다. 엔비디아도 단순히 그냥 메모리 사다 쓰는 게 아니고 퀄리피케이션 테스트 SK 거 받아다가 하고 파운더리도 미리 물량을 확보해내야 하다 보니까 이런 빅샷들이 한국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커모도티였다가 이제는 하나로 묶이는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뭐 SK 하이닉스의 뭐 HBM 뭐 그렇게 몇 가지 딱 거기 스펙에 맞는 애들이 그냥 시장을 전부 다 계속 먹을 것이다. 그 팀이 이제 모델까지 붙어 있으면 재밌는 거는 모델 만드는 친구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노베이션이니까 여기 빅테크들이 좀 밀려 있죠. 구글이나 애플 요즘 한참 밀려 있죠. 그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고. 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캔디데이시고 갈수록 엔비디아 쪽 설계 쪽은 현실적으로 좀 AMD 살짝 AMD 올라올 테지만 이제 엔비디아
한 군데니까 이 버프를 다 받고 있죠. 그리고 TSMC랑 삼성 어쨌든 두 군데 많이 쳐주면 인텔까지 이제 인텔 이제 시작했으니까 찾아봐야 되고 메모리 SK 하이닉스 이제 삼성도 캐파로 쫓아와야 돼요. 어쨌든 SK 한 군데가 독점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 가보면 SK 하이닉스 직원분들이 거기 삽니다. TSMC 직원도 거의 살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더 이상 커모더티가 아닌 거죠. 맞춤형을 만들지 않으면 성능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 테크놀로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미 머추하지도 않은 데다가 그냥 바깥 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요 칩 패키징이 돼 있는데 패키징을 깨가지고 HBM을 바깥 끼울 수도 없고 할 때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할 때부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AI가 초창기 시장이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는 인텔이 다 먹다가 그걸 삼성도 나눠갖고 어디도 나눠갖고 뭐 아무나 써도 기술이 좀 평준화되면 그냥 싼 거 갖다 쓰지 뭐. 그렇죠. 지금은 아직 AI가 너무 초창기라 그렇게 봐야 돼요? 오히려 고성능화되면서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뭔가 LLM이 너무 급격하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처음에 맞는 거에 거기에 딱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말로 피지컬 리미트, 물리적인 한계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칩레이시 아니고는 무엇으로 이런 거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이미 이 스케일 다운이 너무 많이 지금 물리적인 신이 이 창조한 세계에서 너무 끝까지 와버린 겁니다. 너무 끝까지 와버려서 작게 만들고도 더 이상 힘들거니와. 그래서 이제 칩레이시라는 테크놀로지도 나오고 그리고 LLM이라는 게 너무 많은 파라미터를 읽어와야 되고 다시 읽어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구상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HBM이라고 옛날에 굉장히 니치 마켓이라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어디 필요해? 잠깐 방심하고 있었죠. 이제 쫓아가니까 당연히 더 잘할 게 비슷하게 잘하게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군데 불다 보니까 LLM이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피지컬 리밋에 도전하는 거고 이 스케일도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인 한계에 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콜라보레이션으로 맞춰야 돼서 LLM이라고 하는 이제 LLM도 약간 아웃데이트 된 것 같더라고요. 미국 가보면 이제 멀티모달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LLM의 하게 텍스트가 인류가 만들어낸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모자른다 하더라고요. 저희 그 모델 사이즈, 모델을 핏하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도 학습을 시켜야 되고 이미지도 학습을 시켜야 되고 이제 멀티모달로 가면 더 많은 컴퓨터 캐파가 필요해서 그래서 앞에 에너지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정통합니다. 지금 GPT 4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저는 노트 4 세대에 살았었는데요. 노트 10이 됐네요. 아이폰 5 세대에 살았는데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GPT 10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GPT 3, 4 이제 GPT 10 세대에 나올 거면 뭐가 달라져야 되냐? 인프라 게임입니다. 인프라 게임. 발전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GPT 10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펀드 듀레이션이 있다. 8년짜리 펀드가 있다. 플랜트부터 투자해야 됩니다. 플랜트부터 투자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인프라 싸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대한민국 60년대 도로와 항만을 깔 때 그게 있어야 달릴 수가 있고 도로가 항만이 없으면 현대차 안만 좋아도 시속 60 이상 못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IT 인프라 대한민국이 이제 IT 인프라로 잘 넘어왔죠. IT 인프라는 뭐 3G, 4G, 5G, 와이파이 대한민국 대빠를 때 그게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있으려면 AI 인프라의 핵심이 GPU고 오늘 뭐 막 엔빌링크 스위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계산기와 인터커넥트 그런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이라 생각해서 미래 가치가 쫙 몰려가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인프라 싸움을 한번 해볼 수 있냐? 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이제 각자가 저희 같은 이제 작은 회사라도 각자가 지켜야 되는 전선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전선이 각자가 있고 큰 회사들은 삼성 같은 회사는 전선이 큰 거일 뿐이죠. 왜냐하면 이 인프라 게임에서 밀리면 한동안 그냥 다음 차세대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게임이니까 할만합니다. 제가 인프라 게임 잘해왔거든요. 텔코 중심으로 뭐 KT, 뭐 SK 하이닉스, 뭐 LG U 플러스가 텔코 중심으로 4G, 5G 뭐 이런 거 깔 때 우리 잘해왔습니다. 늦춰지지 않게 잘해왔고. 인프라 게임에서의 인프라가 예를 들면 뭐예요?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의 GPU를 이제 옛날에 뭐 항공, 항만, 도로에 해당하고 뭐 5G, 4G 이런 데이터 센터 기지국에 해당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근데 데이터 센터를 껍데기만 부동산 시멘트만 우리 거고 GPU로 엔비디아 GPU를 싹 깔아 놓으면 이게 우리 그거라고 할 수 있겠냐. 일부러 이제 예전에 일부러 채워 나가듯이 인프라 게임이면 이게 소프트웨어 싸움이 아닌다면은 인프라 게임이면 대한민국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비슷하게 한번 전쟁을 했었거든요. D램에서 다 질 거라 그러는데 한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전쟁으로 가고 있고 또 선택과 집중해서 각자가 자기 바운더리 잡아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 뭐 칩이 나온 게 리벨리언뿐만 아니라 저희 같이 하는 여러 회사들이 엔비디아보다 좋아 이거는 감옥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는 그러면 저희 주가가 바로 반영이 되겠죠. 100가지의 전선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전선 중에 각자라도 2가지, 3가지를 잡아서 트레이닝이 아닌 인프런스에서 이
특정 뭐 파라미터 사이즈나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특정 애플리케이션만큼은 엔비디아보다 절대적으로 잘 만들겠다고 각자가 전선을 만들어서 목숨 걸고 지키면서 마켓을 키워와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 데이터 센터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IT 회사들 좋은 거 많거든요.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회사들이 이미 캡티브가 내부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인프라를 받쳐주면서 지켜나가는 게임을 해야죠. 오늘 보면서 일단 겁이 나긴 합니다. 사실은.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너무 GTC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요? 예. 1등은 좀 시험시험 가도 되는데, 야, 저 새 제품 나와봤자 안 팔리는 거 자기네들 H100가 안 팔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A100도 정말 히트작이었습니다. 정말. A100. 근데 H100 나오면서 거의 사실상 단종시키다 해버리는. 비싼 거 팔겠다고. 이제 그래, 와, 저렇게 뭔가 저희도 뭔가 나름 국가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 예. 그 4개의 필러 4개의 필러에서 우리 2개 잘하니까 이건 아닙니다. 저 2개 잘하는 게 뭐죠? 하나가 파운더리랑 메모리. 메모리는 원투펀치 다 갖고 있죠. 이거는 뭐 압도적인 거고. 파운더리 삼성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중심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기업이긴 하지만 수출 대기업의 경우에는 저희 큰 자산이긴 해도 뭐 그러니까 그 2개의 필러를 중심으로 우리 절반을 먹고 있네가 아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오판을 하시는데 나머지 2개를 잃으면 이것도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갑니다. 인텔도 이제 파운더리 치고 올라오고 커모도테가 아니고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리벨리온이 만드는 건 칩이니까 엔비디아랑 직접 경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에다가 뭐 하이닉스의 HBM 넣고 뭐 그렇게 만들어서 인공지능 돌릴 거냐? 아니 리벨리온 칩 갖다가 뭐 메모리는 뭐 다른 거 쓸 수 있겠죠. 삼성 거 갖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일 거냐? 둘 중에 어떤 걸로 만들었을 때 더 효과적인 인공지능 나오느냐 이제 그 게임일 텐데 이제 이게 경쟁이 돼야 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만든 칩으로 칩이 그 동안에는 야 이제 칩 있으니까 뭐 해야 돼 메모리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사서 붙이면 돌아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LMM이라고 하는 게 그 파라메타들 쭉 깔아서 이제 메모리에다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말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 도서관 사전 도서관을 다 옆에다 깔아주면 즉석에서 바로바로 보고 이제 배우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새끼 말을 하네? 이제 라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라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이 새끼는 죄송합니다. 이놈은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남의 거니까 아직은 이 빨리빨리 전 세계에 있는 그 텍스트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을 만큼 메모리가 많아야 되는데 즉 공부하는 책상이 더럽게 넓어야 되는데 이게 뭐 2기가 이런 거 붙여서는 안 되니까 막 적층형으로 쌓고 결국은 책상 붙이는 게임이고 이렇게 넓게 붙인 이 책상이랑 내가 만든 이 이른바 그 두뇌랑 칩이랑 심지어 잘 맞아야지. 이게 붙이는 것도 힘들어. 맞습니다. 예, 요게 결국은 그러니까 주방만 잘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서빙도 빨리빨리 돼야지 식당이 돌아가지.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놈의 이게 이제 엔비디아는 주방이고 리벨리온도 주방인데 문제는 서빙하는 이 메모리가 제대로 안 붙어주면 결국은 마찬가지니까 이제 이 서빙하는 방법 가지고 지금 하이닉스가 히트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정말로 잘 살려 나가야 됩니다. 이 기회를.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하이닉스는 이렇게 잘 붙어서 가는데 그럼 리벨리온은 이 서빙 어떻게 해?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이면 엔비디아랑 TSMC랑 SK 하이닉스가 잘 붙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TSMC는 만들어주는 거고. 예. 로직 다이랑 메모리 다리는 공정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칩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스탠다드가 있어서 갈아 끼우면 되는 상황인데 칩 안에서 좀 붙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까지 해서 TSMC랑 SK 하이닉스랑 지금 너무 거의 플레이어 중에 한국 플레이어가 있는 게 어딥니까? 너무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 세컨 캔디데이트로 삼성은 또 캐파가 좋은 팀이니까 삼성이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데 살짝 고전하고 있는데 또 세상 필요 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랑 삼성 걱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해주시라 믿고 뭐 저희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계셔가지고 삼성이 이렇게 뒷부분 만들어주고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돼야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 필러 3개를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도 모델하는 친구들 이야기 인풋을 받아서 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4개의 필러 중에 제가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랑 SK 하이닉스를 갖고 이제 곧 삼성도 들어올 거고 거기서 하다가 그럼 마음대로 칩을 만드냐? 아닙니다. 모델을 만드는 친구들의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에피 16 16빗을 가지고 플로링 포인트를 할 거야. 나중에 에피 8으로 할 거야.
모델이 만들어지는 트렌드를 보고 실제로 서빙될 때 어떻게 기술 개발이 될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칩을 만듭니다. 실제로 보면 4가지 필러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직접 그런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 펀딩을 합니다. 투자를 해서 내부 관련돼서 보고 있고 심지어 중소 CSP들 펀딩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인프라를 갖추려고 중소 CSP들 펀딩을 한다. 왜냐하면 CSP는 클라우드 회사들 대표적으로 뭐 아마존 AWS나 얘네들이 한번 반란을 저지르려고 했죠. 엔비디아 칩 말고 우리도 칩 만들었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바인딩이 돼 있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너희들 옛날에 그랬지. 우리가 데이터 센터 장사해보면 어떨까. 일단은 중소 CSP들 펀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본 데 말고 GPU만 서비스하는 약간 중소 CSP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CSP? 이 CSP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회사들, 클라우드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엔비디아가 궁극적으로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해도 뭐 그냥 이 구글이 자기네들 칩 만든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정말로 이 전선이 너무 넓어지고 있고 하나의 필러에서 우린 이 커모더티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괜찮아가 아니고 다 그냥 오픈돼서 그냥 얼라이먼트 짜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일종의 짜바리 회사들한테도 계속 얼라이언스 짜자고 옵니다. 암 진영에서 리스크5 진행에서 어떤 칩렛 테크놀로지에서 인프라에서 그 정도로 해처모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제 너무 왜냐면 제가 이제 정부 분들을 뵈면 너무 각각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커모더티로 보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LLM 파는 그게 아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7 트릴리언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빅샷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방문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메모리랑 파운더리가 있어서 그러면 이 루머들이 뭐 있냐면 그런 친구들이 와서 기자님들 만나서 저희로는 되게 좀 기분 나쁜 이야기 하고 갑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면 야 우리 삼성 파운더리 살려면 얼마 있어야 돼? SK 하이닉 저 입장에서 굉장히 약간 미친놈들인 거죠. 우리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건데 근데 가가지고 TSMC 살려면 얼마? 그 7 트릴리언 말장난인 건지 아니면 그럼 리트윗이라고 짐 켈러라고 되게 유명한 CPU 아키텍트가 그 리트윗에서 아니 나는 7 트릴리언 필요 없어. $1 트릴리언 있으면 돼. 사실 $1 트릴리언도 엄청 큰 돈이니까 지금 판이 커졌고 사실 저희가 좀 어떤 의미에 이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자랑하려 나온 건데 좋은 분들 많이 모셨고 투자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대비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제가 분자를 많이 키웠는데 분모가 이렇게 커졌어.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한 스텝이 어차피 AI 반도체 후방 산업이거든요. 전방 산업에서 모델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쭉 갈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가니까 이상한 또 만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읽어도 한 100번 읽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암바에 M자 붙어가지고 만바라 해서 그러니까 요즘 시퀀스인 시퀀스 아웃이라서 그러니까 요거 또 이 말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네리카의 그래핀 그래프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가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전방 산업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후방 산업이 받쳐줘야 되다 보니까 한번 실수하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서 이 필러를 가져간다는 거는 그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후방 산업을 판을 짤 수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말씀하신 인프라 모델 만드는 친구들 AI의 유행 트로트가 유행하면 트로트 인프라를 깔아야 되거든요. 저희 노래방 기계에는. 근데 트로트가 1년 만에 유행하다가 갑자기 빠른 댄스곡 유행합니다. 그럼 저희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는 트로트는 줄이면서 조금 이걸 또 넓혀줘야 되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 후방 산업에 좀 가슴 아픈 게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한 엔비디아 칩은 언제 아키텍팅이 됐냐. 이런 칩을 만듭시다라고 이렇게 화이트하우스에 적은 건 정확하게 2년 전일 겁니다. 정확하게 2년 전. 이제 코딩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에피4를 좀 넣어볼까?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얼마로 해볼까라고 칩렛으로 붙여볼까? 뒤에 디테일은 뒷부분에 나가겠지만 이런 칩을 만들어 볼까가 되게 실리콘 파이프라인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반도체를 만드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전에 이런 칩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걸 겁니다. 2년 전에 뭘 했냐? 베팅을 한 거죠. 저는 베팅했을 때 에피4 이런 부분에 살짝 삑살이 나지 않았냐가 아주 개인적인 상황인데 이제 오늘 경황이 없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오히려 역으로 너희 퀀타이제이션 하는 친구들 여기에 맞춰서 퀀타이제이션 해. 그러면 우리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을 fully 레버리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 오늘 살짝 제가 오늘 놓친 걸 수 있는데 전체 전력량 같은 걸 아직 완전히 이렇게 뭐 가격도 당연히 아직 안 나온 있는데 발표를 안 한 거 있고 근데 전력량 같은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커도 발표를 해도 되는 게 그렇지. 이거 안 쓸 거야? 발전소 넣어줘야지. 그렇죠. 발전소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야 돼. 우리 엔비디아를 키울 거면
너희 뭐 그 약간 리버럴한 스테이트들은 뭐 ESG 이런 거 규제부터 바꿔야 돼. 안 그러면 AI 쓰지 말든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각화로 연결돼 있고 이걸 근데 그 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실제로 희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한국은 그래도 인프라 게임 할 만하다. 왜? 메모리랑 파운더리가 있다. 메모리는 원투펀치 다 갖고 있고 진짜 3번 타자, 4번 타자 다 갖고 있고. 파운더리도 굉장히 큰 에셋입니다. 파운더리를 중심으로 삼성 엑시노스 디자인하던 훌륭한 인력들. 그 에셋이 다 남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필러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커모더티화로 놔두지 말고 좀 묶어가지고 한번 LLM 시대 해보자. 그 좋은 IT 회사들도 많습니다. 저희 이 고만고만 회사들이 아닙니다. 큰 종류의 서비스를 해본 회사들. 그 말은 엔비디아가 하는 엔비디아가 칩 만들 텐데 솔도 잘 돌아가야 되니까 하이닉스 잠깐 와봐. 니네 뭐 똑똑한 거 만들었다며 붙여봐. 좀 잘 모여서 해보자. 이거 그냥 갖다 붙여서 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인프라 만드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하이닉스도 벌써 야 엔비디아가 이리 와봐 하니까 절로 갔잖아요. 거기에 국적이라는 게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도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걸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어떤 칩 회사가 엔비디아 같은 게 나와서 그렇죠. 야 삼성전자 잠깐 일로 와봐 뭐 만들고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오늘도 얘기했지만 엔비디아는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만드는 건 돈이 필요하지 한국 기업이 많다고 해서 한국의 인프라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의 그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그 비슷하게라도 흉내내는 회사가 없으면 다른 커모더티랑 연결이 안 되긴 되겠죠. 예, 이 지오팔러릭스라 그래서 어느 순간 끊겨도 이상할 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리벨리온이 해야 되는데 해면 좋겠다가 저희 오늘 속내를 갖고 이 힘든 시간 2시간 지하철 타고 온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 패밀리스도 웬만하면 삼성 파운더리 써야 됩니다. 왜냐면 그 자산이 한국 내에 남아야 됩니다. 반도체는 내셔널 시큐리티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랑 미국 하는 거고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거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정말로 특히 반도체 중에서 AI 반도체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넘사벽인 부분은 일단은 그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쪽은 이걸 하시는 스타트업들도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다 외국에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당분간은 진짜 넘기가 힘듭니다. 넌 엔비디아 KPI를 채우는 부분이 아닌 이상에 좀 그런데 인프런스도 여전히 잘하지만 인프런스 안에서도 작은 뭐 3빌리언 모델들 컴퓨터 덴시티한 그런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 뭐 그림 그려주고 이런 애들 거기에 맞는 거 나오고 당장 어도비 각각의 섹터에서 일단은 자기 전선들을 지키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 인텔도 100년 못 갔듯이 엔비디아도 100년 못 간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지금은 넘사벽이고 그 말씀하신 4개의 필러 중에 그냥 당당히 하나여서 그냥 아예 날 따라와 그런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됐다고 했는데 엔비디아 만약에 이제 리벨리온이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뭔가 일정 부분에서라도 하면 얘도 뭔가 약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약점은 예를 들면 AI가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뭐가 발전해.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비효율적인 게 된 것 같은데 얘는 차라리 리벨리온 뭐 그런 식의 무슨 변화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엔비디아의 약점이 뭐냐 이 질문은 실제로는 요즘 이제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투자자들의 관심도 엔비디아를 지금 이 가격에라도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고점인 거야 이거는 야 엔비디아가 지금이야 이렇지 후발주자들 막 따라올 거야. 옛날에 시스코 봐라. 그때는 뭐 저 인터넷 가려면 꼭 시스코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용산에 가면 다 그 네트워크 장비들 있는 거지. 그때 시스코 샀으면 큰일 날 뻔했지. 물론 엔비디아가 지금 좋죠. 지금 좋지만 그러나 이 가격이 반영이 돼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내년, 내후년, 5년 후에도 이거는 뭐 말씀하셨듯이 크다? 뭐 그것 때문에 이건 넘사벽이야인지 야 여기까지야 먼저 간 놈이라 거기까지 간 거지 지금 다 스타트하고 있어 인지는 투자자들도 궁금하고 안 대표도 궁금하고 심지어는 박성현 대표님도 지금 엔비디아랑 싸울 거잖아요. 특정 섹터에서 이런 전선인데 이런 섹터에서 어쨌든 그러니 엔비디아가 사실 좀 망해줘야 박성현 대표님도 가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진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망하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 같은 관역을 겨냥하고 있는 우리끼리 엔비디아 얘기 좀 해주라는 거죠. 엔비디아 주식 이야기는 제가 여기 나와서 주식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엔비디아의 주식은 그 컴퍼티션이라기보다는 전방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가에 나라 있습니다. LLM이 결국 하이브였다. 예. 그러면 엔비디아의 본질과 상관없이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네. 그 멋진 테크놀로지를 내놔도 AI가 생각만큼 커져야 된다. 예, 네. 엔비디아의 할아버지가 와도 LLM의 하이브 꺼지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네. 멋진 테크놀로지를 들고 와도 예. 가죽 잠바에 뭐 10kg를 빼도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다는 전제하에 간다는 전자에 이게 LLM이 챗봇 이상을 하네? 어. 전방 시장이 커지는 테일윈드가 확 버리면 90%가 엔비디아니까 바람이 불면 90%가 그렇죠. 심지어 마켓 쉐어가 줄어들어도 엔비디아는 계속 올 겁니다. 엔비디아 네, 천안. 네. 엔비디아 천안은 마켓 쉐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미래 가치를 담아야 되니까 그 테일윈드를 자꾸 상상하거든요. AI 덕분에 유튜브가 어떻게 될까? AI 덕분에 주식 트레이더 한 사람 다 집에 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 미래 가치를 담는 테일윈드를 상상하는데 그 상상력을 엔비디아가 다 담아버리는 겁니다. 요즘. 예. 정말 재밌는 건 엔비디아가 오늘 GTC 말하는 거 너무 죄송하지만 일반인들 거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예. 애플 발표랑은 또 다릅니다. 근데 너무 기술적인 내용인데.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로봇 같은 애들이 등장시켰는데 사실은 그림이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이제 보면서 그 기대를 다 받아내는데 그 기대가 AI가 정말 될 거야. 라가 되면 엔비디아의 본질과 상관없이 쭉 갈 거고 그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H100에 심지어 그 메모리 쇼티지도 지금 너무 심합니다. 메모리 쇼티지 심하고 그걸 엔비디아에 다 바인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알겠어요. 근데 컴퍼티션이 나타날 거는 경쟁이 나타날 거는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 저희가 스윗 스팟으로 보는 경쟁이 나타나겠죠. 근데 아까 약점이 있냐? 엔비디아 아키텍처는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엔비디아 아키텍처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고 너무 온칩 메모리를 안 쓴다는 것과 너무 싱크로나이즈된 자시아 뭐 여러 가지 아키텍처는 분명히 약점이 많다는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나 엔비디아가 약점이 있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는 트레이닝 중심으로 가다가 인플루언서 좋은 거 나오면 애퀴지션 해버리면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버렸듯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는 엔비디아 경영진이 정말 잘한다는 가정하에 약점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옛날 로마 제국입니다. 결국에 무너지지만 로마 제국이 오래 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아키텍처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기술적인 한계는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물리적인 이거 칩렛 아키텍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텐데 AMD가 사실 먼저 했던 거거든요.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좀 왔구나. 그래서 이제 예전에 커모도트로 놀던 게 묶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히 갖고 있는 아키텍처적인 약점이 있다. 한참 앞서 있지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서 그럼 쫓아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가진 약점이 있냐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돼. 엔비디아는 뭐 그냥 하나하나 주워오면 돼요. 멜라녹스 옛날에 주워왔고 암 같은 거 주워오려고 리벨리온이 뭐 하나 만들면 리벨리온 사버린다 이거죠? 사버리겠네. 뭐 저희는 한국 내셔널 시큐리티 담당하고 있어서 아니지만 이스라엘 회사 미국이랑 잘 지내는 친구들이 사버리면 픽업하고 진짜 안 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연락 오면? 에이, 뭐 일단 가격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있을 거냐? 저는 꽃놀이패를 당분간은 갖고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아키텍처가 가지는 양점들은 풀어내려면 많긴 합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거겠죠, 마치 그렇죠. 아파트 3베이 설계가 건축학적으로 베스트냐면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50년 후에도 한국의 아파트가 주력일 거냐면 그건 주력이죠. 그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엔비디아가 50년 뭐 10년, 50년 뭐 하여튼 쭉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저도 인텔에 입사했을 때 저도 애플을 갈까 인텔을 갈까 고민이 되게 많은데 졸업하고 인텔 100년 간다 했을 때 제가 그걸 바이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찔러도 그때 데이터 센터 그때 80% 갖고 그 지온이라는 CPU 칩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인텔은? 인텔은 그냥 지금 엔비디아처럼 대담하게 싸우질 않았죠. 사실은 CEO가 약간 CFO 출신의 CEO들이 몇 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게 말하면 보수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영리하게 하다가 너무 영리했던 거죠. 너무 영리하고 경쟁자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래서 AMD 뭐 이런데 AMD가 많이 치고 올라오기도 했고 일단 마켓을 크게 키우지를 못했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잘합니다. 인텔은 여전히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못 담고 있죠. 새로운 게 빵빵 터졌을 때 테일윈드를 받아내야 되는 인텔은 여전히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재무제표 보면 약간 놀랍니다. 왜 이래 돈을 잘 벌지? 근데 왜 이래 인텔 주식은 좀 있거든요. 인텔 프로였으니까 왜 내 주식은 안 오를까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 가치를 담아내야 되는데 애플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미래 가치를 못 담아내고 있죠. AI 부는데 뉴스에서 어젠가 블룸버그에서는 되게 제가 애플이 고소할 정도의 강한 워딩을 쓰더라고. 애플이 코카콜라 같아졌다고.
애플이라는 혁신의 상징인 애가 신기하다. 그 워딩이었습니다. 이 블룸버그 보면 터미널에 올라오니까. 스티브 잡스가 마케팅 담당 임원 뽑을 때 코카콜라 마케팅 담당이라 넌 맨날 설탕물만 팔다가 인생 마칠 거냐? 애플로 와 그래서 불렀는데 그 회사가 코카콜라 같이 됐다니 아이러니네. 그러니까 진짜. AI라는 어떤 메가 트렌드도 뭐가 작아 보입니다. 더 임팩트 있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초메가 트렌드, 초사이언 같은 그런 게 불 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한 70% 뭐 절반까지는 운이고 절반 가까이는 약간 고집스럽게 만들었던 거. SK 하이닉스도 HBM 굉장히 오래 하셨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니치 마켓에 보고 굉장히 오래 잡고 있으니까 이게 테일윈드가 분 거고 뒤에서. 그게 이제 니치 마케팅이 아닌 게 문제가 엔비디아는 그걸 준비해서 된 걸까요? 그냥 운빨이었을까요? 근데 뭐 이게 하다 보니까 원래 게임 이런 거 만들었는데 게임용 GPU 만들다가 인공지능 갑자기 바람이 예상해서 그걸 했다고요? 그냥 바람이 10분에 이런 예상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반반이지 않았을까? 일정 부분 예상을 했었으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 근데 너무 LLM이 너무 세게 확 분 거죠. 오픈 AI 그 챗GPT가 너무 세게 확 불었고, 근데 불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단일 리더십으로 이거 바람을 잘 받아낸 게 있죠. 우왕좌왕하지 않고 가격 책정 같은 거 보면 나름 리저너블하게 갖고 왔습니다. 이게 엔비디아를 사는 사람들은 너무 죽을 소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잘한 애가 누가 있냐면 ASML이라고 독점 회사거든요. 나름 프라이스 정책 잘 갖고 갑니다. 사실은 뭐를 질러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독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자를 키우지 않고 이 이코시스템에서 그 앞에 밸류체인의 앞단 뒷단들 마진율 다 고민해서 프라이스 정책 하거든요. 엔비디아도 약간 눈 돌아갔었으면 프라이스 정책 갖고 장난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게 CSP 클라우드 사업으로 좀 뛰어들 수도 이제 천천히 할 예정인 것 같지만 나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근데 한번 유상증자를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뭐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 일단 파운딩 CEO가 있는 팀이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이미 젠슨 황 젠슨 황 같은 그래.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사실은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은 기본적으로 그런 타이밍에 오시는 분이 지키는 경영을 굉장히 잘하시죠. 팀 쿡은 지키면서도 공격도 잘했던 팀이긴 하지만 수비도 잘하면서 독일 같은 팀이었죠. 근데 젠슨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생각을 해보면 범인이라면 아무 엔비디아 게이밍 하는 회사에도 개인으로는 경제적인 자유가 진작에 끝났던 사람이거든요. 개인은 진작 끝났던 사람인데 게임파드 용산에서 하던 시절에도. 근데 이거를 갖고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키워낼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앰비션과는 조금 다르죠. 일론 머스크의 앰비션은 누가 봐도 가슴이 뜁니다. 화성 가자. 전기차.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앰비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2B를 가지고 별로 안 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화성 가는 거 그래픽카드 이런 게 내 인생 바친 그래픽카드 좀 이상하죠. 그것도 맨날 그 가죽잠바 입고 덥게. 이제 그리고 이번에 막 중동 같은 데 가는 거 보면 왜 이래 열심히 해? 저 보면서 야 세계 챔피언인데 세계 챔피언도 아니고 거의 전체급 패더급부터 헤비급까지 전체급 세계 챔피언인데 매일 새벽 6시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도전자들이 보면 이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골리앗이라고 하면 약간 되게 약간 게으를 것 같은데 골리앗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젠슨 황도 본인이 언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아봤겠어요. 완전히 취해 있는 거지. 카멜바를 받고 있다. 그럼 컨퍼런스 갔는데 다 뭐 빌 게이츠 나오고 다 뭐 어디 테슬라 CEO 나오면 다 거기 가서 사인 받고 젠슨 황은 나도 CEO인데 이러고 있었다가 바로 머리 위에서 다 이제 그러니까 젠슨 황도 진짜 열심히 살고 싶을 겁니다 요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 아니 지금 받으니까. 박상현 대표님도 8,800억짜리 회사 대표인데 지금 언더스탠딩에서 오라니까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지금. 그래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젠슨 황도. 그리고 하나 더 잠깐 붙이고 싶은 거는 나와서 말씀 다 드리고 가야 돼서 젠슨 황이 그 바쁘고 이런 사람이 중동에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고 아람코 찾아가고 펀딩하려고. 이게 뭐랑 묶여 있냐면 그리고 AI 반도체 회사들 저희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도 몇 개 있거든요. 다 가고. 왜냐 이게 예전에 각각의 필러가 따로 놀 때는 정말 큰 펀딩들 있죠. 뭐 블랙락 이렇게 들어본 애들. 그게 해결이 되다가 필러를 다 묶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오일머니가 아니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면 젠슨 황 같이 저런 빅샷이 젠슨 황도 부르면 되거든요. 젠슨 황이 부르면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젠슨 황이 직접 오일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니즈가 맞거든요. 이제 50년 후를 봐야 되니까 이거 기름 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AI 반도체 CEO들 보면 미국의 그로기라든지 보면 다 중동 가서 피치하고 그 사진들 보면 되게 겸손하게 얘기해요. 모두들 오일머니 앞에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규모가 큰 돈이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투자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그 쉐어를 내준다는 얘기도 하니까. 근데 이 필러를 이어야 되는 싸움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빅샷들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거 인수해서 붙이고 싶은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아니더라도 어떤 하이닉스 일부라도 투자를 해서 더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싶을 때고 물량을 선주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질문 하나만 짧게 준비 드릴게요. 삼성전자 어떻게 될 건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HB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 디램 막 쌓아 올리고 해서 약간 창의적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삼성전자도 만든다고 쳐요. 그런 건 따라잡는 건 잘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요즘 돌아가는 판때기가 말씀하셨듯이 그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거 사다가 지들이 알아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면 좀 싸면 삼성 거 사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 기술자들이 엔비디아 가서 산다면서요. 가서 같이 머리 싸매고 붙이고 여기 맞춰서 하이닉스도 만들고 일종의 맞춤형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요게 좀 생산이 딸리거나 한다고 삼성 보고 와서 오게 하든가 아니면 야 언제든지 하이닉스가 얘네들이 또 콧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서플라이 두개해라고 해서 붙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야 이건 한 몸이라서 이건 차라리 하이닉스 인수하는 게 나아. 이런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 일단 하이닉스 인수는 못할 거고 하이닉스 팔지도 아니죠. 하이닉스는 넘버원인데 지금 이쪽에서 그 일단은 그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면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뒷부분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싱글 밴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리스키하죠. 싱글 밴드면 일단 너무 리스키하다 보니까 특히 삼성은 캐파가 좋으니까 갖고 가고 싶을 건데 처음에 살짝 10 정도 때문에 이게 미끄러지면 나중에 따라잡을 때 10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3, 40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살짝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랑 삼성이랑. 근데 이제 잘 팔로우 해야죠. 그리고 잘 할 팀이고. 근데 이제 삼성을 비판을 하더라도 저는 좀 정확히 알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회사 이야기 자꾸 쿠다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약간 아웃데이트된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 파이토치 2.0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삼성도 보면 약간 좀 많이들 옛날 삼성을 보고 말씀하시. 제가 지금 삼성 이야기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삼성의 좋은 점 나쁜 점까지. 옛날에 뭐 약간 좀 B2B 마인드가 부족한 거 아니냐 고객에 대해. 이제 B2B 마인드는 오늘 엔비디아 보면 자기 고객사도 올려가지고 그 큰 무대에서 에크놀로지 다 해주거든요. 마찬가지 그런 게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은 그랬을 수 있으나 삼성이 저희 같은 짜바리 회사랑 일하면서도 고객의 성공이 삼성 파운더리의 성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짜바리 회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작은 스타트업 이용해주면서도 정말 fully 정말로 그야말로 공동개발식으로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옛날 삼성이랑 다르긴 합니다. 다만 HBM은 약간 프레딕션에서 이슈가 있었죠. 근데 너무 합리적인 니치 마켓이다 보니까 조금 떼고 있었고 여전히 볼륨은 LP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미래 가치가 HBM에 있다 보니까 대신 캐파가 있어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이 그걸 못 그러니까 살짝 생각보다 늦게 쫓아가고는 있는데 이번 HBM3도 이번에 GTC에서 또 실물이 나왔거든요. 콜 받으면서 진행하는 거에서 쫓아간다. 시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삼성 걱정할 일이 있으면 리벨리온 걱정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이제 연예인 걱정이랑 삼성 걱정. 삼성 주식은 갖고 있고 리벨리온 주식은 안 갖고 있잖아요. 리벨리온 주식도 이제 곧 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잘하고 여전히 엔지니어 탤런트 풀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이. 예전부터 안 그랬던 적이 없고 다만 이제 좀 늦게 쫓아가다 보니까 옛날에 10이면 쫓아갈 수 있었던 거 20, 30쪽 걸리는 게 있고 다만 삼성이 갖고 있는 캐파가 있고 삼성의 포텐셜은 메모리도 하는데 파운더리도 하고 심지어 패키징도 잘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잘하고 설계 능력도 엑시노스가 이 만만한 칩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세트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버티컬하게 묶일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을까 보면 여전히 포텐셜 큰 회사다. 포텐셜이 잘 약간 LLM 시대 때 조금 저는 삼성이 조금만 정렬이 돼 있으면 LLM 볼 때 이 벌쳐갖고 받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지금이라도 받아내면 되니까 잘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출 대기업 글로벌 SK 하이닉스 삼성 같은 회사들이 있어서 저는 정확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질문은 그러면 리벨리온이 엔비디아랑 경쟁하려면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끼고 홀을 주방 빼고 홀을 잘 정비를 해서 돌아가게 하고 있듯이 리벨리온도 어떤 메모리 업체랑 해서 리벨리온이 칩이 좋아도 그걸 받아내는 메모리가 딱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거 하려면
삼성이랑 지금은 하면 딱 좋다고 해서. 예, 근데 그 말씀은 맞으세요. 삼성 네. 로직 다이 파운더리 맞는 거랑 메모리를 여기서 SK 하이닉스 걸 갖고 와서 그러니까 경쟁사가 아니고 떠나서 그렇죠. 삼성 로직 다이에 이쪽 그러니까 자기네들 거 아닌 것도 와서 붙이려면 이 붙이는데 좀 많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팔 때는 그 세트로 팔아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리벨리온 칩 사가서 하이닉스다 나서 꽂이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세트로 만들면 리벨리온도 그런 전략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안타깝게도 저희 중심으로 그걸 판을 짜진 못하고 근데 그런 붙이는 노하우들이 쌓이려면 삼성 파운드리가 일단 센터에 있어야죠. 삼성 파운드리 센터에 저희 같은 파블리스트들을 이렇게 노하우들을 받고 있고 거기는 그게 대장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도 4개의 필러가 있어야 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한 필러, 좋은 필러가 있어서 한번 묻혀보고 특히 모델 같은 건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지만 한국에는 약간 그 모델 만드는 거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긴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시간은 뒤에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모델 만들 때 예, 그 모델 만들 때도 좀 생각을 하고만 이게 같이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오픈AI랑 붙을 거냐, 같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그 세금 태워가지고 하는 건데 한국어 뭐 근데 저도 한국어 이런 데 살짝 약간 뭐 있긴 합니다. 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근데 B2B는 노려볼 만합니다. B2B는 뱅킹에 최적화돼 있어. 한국 뱅커들 물어보는 거 뻔하거든요. 한국 뱅킹 아침에 일어나면 S&P 5 같은 거 물어보죠. 예금 뭐 좋은 거 얼마 있어 그냥. 그러니까 특히 B2B 한해 특정 섹터에 한해서는 파인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너무 오픈 소스 모델에 또 이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얘네들이 어떤 순간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에도 전략적으로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전략적으로 키워주시고 동시에 저희 같은 파블리스트들 할게요. 그러니까 딱 찍어서 리벨리온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의미 제가 이제 리벨리온 이야기하면 제가 좀 제일 가슴 아프게 리벨리온 충분히 컸잖아. 한국에서 리벨리온이 있는데 한국 리벨리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글로벌 나가면 여전히 짜발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프레젠스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글로벌 프레젠스 저 이번에 ISC 때 발표한 거 딱 4개 회사 발표했거든요. 인텔, AMD 어디냐 미디어 그리고 리벨리온스입니다. 이 정도 이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프로세서 세션에 이제 좀 하나를 좀 만들어주고 약하지만 허름한 필러라도 만들어주고 두 필러 잘 써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 좋겠다. 각각 커모더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지원 많이 해주시죠. 뭐 정말 많이 해주시지만 조금 지원해주시는 각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의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4개의 필러가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 중에서는 삼성은 파운드리가 제일 크고 국내에서 4개의 필러 중에 압도적이죠. 하이닉스는 뭐 그 HBM이 요즘 잘 나가니까 너무 잘하고 있고 그 필러를 중심으로 한 연합 그런 건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하죠. 그 두 개를 리벨리온으로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 두 필러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또 IT 회사가 없었으면 아쉽지도 않은데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 있거든요. 한국어 데이터 충분히 쌓아두고 KT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KT는 텔코에 가지고 인프라를 하던 친구들입니다. 인프라를 하던 굉장히 그 노하우가 쌓이 데이터 센터 IDC 굉장히 크게 운영을 장시간 오래 해왔거든요.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이게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면 저희 D램 때 한번 해냈지 않습니까? 저희 반도체 선배들이 하셨거든요. D램 때. 그때는 진짜 정말 오늘 방송을 보는데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희 애가 태어나서 집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반도체 하셨던 분이. 야, 애 네가 낳냐고. 일하라고. 정말 저희 반도체 선배들 그렇게 일을 해야 하셨어요. 지금 잠깐 이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쇼티지가 2년에서 3년 정도 갈 것 같거든요. 그 이후부터 본격 게임이 열어질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2, 3년간은 경쟁이 저는 특별히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쇼티지가 끝나는 대로 리벨리온이나 미국의 리벨리온, 이스라엘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이 나오겠죠. 넌 엔비디아에서 컴퍼티션 붙었을 때 한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엔비디아의 물량은 하이닉스 물량에 의존해요? 하이닉스가 못 만들어주면 엔비디아도 출고 못하고. 제가 알고 있는 독점 계약 그 유일한 거의 HBM 2, HBM 3에서는 이제 3 가기 전에는 지금 SK 하이닉스 유일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뭐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더 생산하려고 해도 외주 생산 시켜서 하이닉스의 이 HBM이 생산을 못 따라가주면 양을 못 늘리는 못 늘리죠. 지금 유일하게 HBM 벤더니까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HBM이 되게 양산이 굉장히 까다로운 종류의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이닉스가 대단한 거죠. 시루떡이 만들기 쉬워 그게. 쉽지 않아. 옛날에 LP랑 이런 것들은 양산이라든가 어느 정도 커머더티화가 되니까 이렇게 붙이는 것도 쉽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술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근데 LLM이 요구하는 스펙은 너무 어마무시합니다. HBM이 올라가는 족족 LLM이 올라갑니다. 네. 그 스케일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스케일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엔비디아와 LLM,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개발업체와 예, 오픈 AI랑 하드웨어를 만드는 엔비디아하고 예. 지금은 주도권이 누구한테 더 있습니까? 아 지금은 당연히 엔비디아 쪽에 있죠. 엔비디아가 오늘 GTC 주도권이 예, 있어요? 예. 와. 엔비디아가 오픈 AI 마음에 안 들어. 너 샘 알트만이 관상이 안 좋아. 안 팔래. 그럼 오픈 AI는 모델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 발표하는데요. 지구상에서 이게 그럼 제일 이건 좋다. 어떻습니까? 오픈 AI가 어. 하이닉스를 사든가 해서 예. 야 맨날 사. 둘이 같이 가서 야, 우리한테 우리 안 준다? 엔비디아 칩 안 주면 하이닉스 너도 엔비디아한테 주지 칩 마. 주지 마. 어떻게 할 거야? 예. 라고 하면 어때요? 예, 그 하이닉스 산다는 게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어떻게 그런 하든. 식으로 판을 짜려면 오일머니가 필요하죠. 중동에서 이제 아람코 끼고 가가지고 그런 정도의 플레이를 하려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면 엔비디아가 사지. 그래? 야, 근데 엔비디아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예, 거네. 엔비디아가 옛날에 암을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불발이 됐지만 못 사게 했죠. 예, 그러니까 암도 어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암도 정말 위대한 회사거든요. 암도 암 이야기도 한 2박 3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만큼 어떤 의미에서 정말 위대한 회사고 예, 그런 회사도 요즘 나와야 되고 인공지능 있습니다. 업계의 저 주제는 온디바이스 AI 맞습니다. 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혹은 뭐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그래서 거라든. 온디바이스라서 결국은 AI는 지금 사실은 AI 개발하는 회사, 그걸 만드는 반도체, 뭐 칩, 뭐 이렇게 다 후방,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백본을 만드는 예. 작업들이 요즘 잘 나가잖아요. 인프라 쪽 맞습니다. 인프라 예. 쪽이 예. 다 인프라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스마트폰, 컴퓨터 이게 AI 들어가면 결국은 이런 끝단에 있는 애들이 다시 확 뜰 거다. 백본은 또 안 보이고 결국은. 예. 이제 그런 예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여전히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정부에서 좀 많이 밀고 계셔가지고 예. 근데 하나 클루 제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루. 오늘 GTC에서 온디바이스 이야기를 했었냐? 예. 아니거든요. 온디바이스 AI를 만약에 반도체 인프라 쪽에서 한다, 그건 세트를 가진 회사들이 할 겁니다. 세트를 가진 회사들. 예. 오늘 엔비디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냐가 저는 굉장히 큰 클루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매우 많긴 합니다. 근데 결국 풀린다라고 한들 그거는 세트를 만드는 회사가 애플이 자기네들 반도체 갖고 있거든요. 삼성이 자기네들 반도체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패블리스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따로 나오기에는 너무 아직까지는 바인딩이 생상해요. 웨그라고 해서 이게 작은 모델 돌렸다가 근데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돼도 저 백본에 더 많은 트래픽이 가긴 할 겁니다. 그 웨그라는 이야기 너무 길어지는데 결국에 이게 뚫려도 뒷단에서 더 수혜가 많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온디바이스 AI 자체를 풀려면 아까 그 네 필러 중에서 특히 모델 경량화 한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얘한테 선입견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부터 풀려 나가야 돼가지고 정말 쉽지 않다. 지금 개발되는 모델 개발 방향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 모델되는 개발 방향은 당장은 얼마나 이 모델이 스케일업을 하냐에 있는데 온디바이스에는 약간 작은 걸로 넣어야 되는데. 예, 약간 미래 기술이고 결국 디바이스 하는 세트 회사가 가져갈 거여서 약간 반도체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그거에 대한 클루가 이제 저는 저의 주장이다 보니까 오늘 엔비디아가 온디바이스 이야기를 했는가에 보면 뭔가 미래를 그리긴 좋은데 아직은 그 시장은 아닌 방향성이 맞을 거냐 그리고 혹시 열려도 뒷단에서 백본에서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받아낼 거다. 여기서 작은 모델을 돌리고 굉장히 여기서 했다가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는데 99%는 여기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면 저 말씀드린 백본에 갔다가 다시 오거든요. 예, 갔다 와야 되는 게 있고 약간 꿈의 기술에 가깝죠. 뭐 결국에는 뭐 나중에 뉴로머픽이다, 양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계열 중에 하나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려면 예. 조금 전에 오늘 하신 얘기 중에 그 LLM의 뒷단의 성능을 받쳐주는 하드웨어가 너무 잘 발달하고 강화되다 보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이미 다 학습을 다 해서 엄마 문제집 더 사줘 하는 이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경쟁력의 차이가 나며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구하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 저도 약간 놀라긴 했는데 그래서 이쪽 동네들은 이미 약간 LLM이 살짝 아웃데이트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니까 이미지를 넣고 뭐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 well-defined 데이터와 인프라에서 나올 텐데 이게 잘 정의된 데이터가 뭐고 그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져오냐도 굉장히 또 다른 종류의 문제긴 합니다. 이제 불거지겠네요. 예, 이제 불거지겠죠. 근데 오픈AI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다 긁어와가지고 좀 이슈가 없었긴 했었고, 예. 이제 그러면 그 랭귀지가 아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긁어올 거냐에 대가 있고, 그리고 그 모델을 무작정 키우지 않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려는 찰나 오늘 그 X.AI라고 일론 머스크에도 LLM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또 엄청 큰 모델을 발표하는 바람에 아직은 아닌가벼. 근데 그러니까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XAI 타서 그러긴 해서 제가 그 뵙고 왔었는데 미국 가서 넘버2를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일단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갈 텐데 어느 순간에는 실제로 서빙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런 것들이 어느 딱 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오늘 좀 쉽게 이야기하려다 계속 기술적인 이야기 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예. 박 대표님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서 아까도 그 하나 말씀 주신 경우가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잘 나갈까요라고 하니까 인공지능의 혁신과 유용성이 계속 커지면 잘 나갈 겁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말에서 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이러다 말지도 몰라. 많이들 의심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어떤 상황? 저희도 절단 나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 가정되길래 인공지능이 이러다가 뭐 별거 아니네, 못하네, 뭐 쓸모가 없네, 인공지능 다 때려치워.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것 때문에? 인공지능 지금 채팅이 쪄가지고 채팅이 너무 잘 되니까 미래를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채팅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근데 미래는 미래대로 그런데 결국 심심이다. 심심이 말고는 할 게 없었다. 엔비디아는 뭐 결국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이 어마무시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나의 외로움만 해결해주는 안녕, 잔, 하이 잔, how are you 정도만 하고 이게 지금 저는 영어 이메일 쓸 때 지금 많이 쓰거든요. 영어 이메일 쓸 때 고쳐주는 게 영어 이메일 쓰면서 이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안 돼? 10년 뒤에도 그냥 영어 이메일만 바꾸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 써가지고. 그런 우리가 지금 상상력의 한계들이 갖춰지면 지금 오픈AI는 이를 갖고 있는 가치, 현재 가치를 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의 상상력을 담고 있는 건데 AI는 항상 과도한 상상력을 이렇게 좀 불러일으키는 면들이 있습니다. 항상 AI라는 게 공상은 그런 게 가깝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우리를 받쳐줄 거냐. 정말로 제가 항상 언어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유럽 가고 일본 가면 너무 힘들고 미국도 힘들지만 다 힘든데 이게 정말 AI가 언어의 장벽을 없애준다. 정말로.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평생 언어 때문에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코딩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났습니다. 제가 코딩 때문에 되게 고통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학부가 전작가고 대학원을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다 보니까 이게 이 랭귀지가 되게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상당 부분 채팅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 코딩학원을 이제 안 보내거든요. 이런 세상이 열릴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겪다 보니까 그 GPT-2 세대, GPT-3부터 떴는데 2 때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쓰면서 너무 놀라는 겁니다. 신기하다. 저는 저희 딸만큼은 제가 너무 고통했기 때문에 니는 영어 네이티브로 커라, C++ 네이티브로 커라가 제 그거였는데 C++ 네이티브로 클 지금 니즈가 없어졌어. 영어만 잘하면 박 대표님 딸 무슨 학원 다닙니까? 영어 학원은 보냅니까? 영어 학원은? 빨리 알려줘요. 별로 제가 지금 저희 딸 무슨 딸 배드민턴 하고 몰라요? 배드민턴 하고 다니기 때문에 배드민턴 또 뭐 수학하고 가끔씩 제 아내가 보내는 것 같고 영어는 원래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냥 잘 하니까 그렇고 근데 언어 장벽이 없어진 이제 향후 5년 10년 안에 와 이 엔비디아랑 이런 지금 리벨리온이 이거 날라가죠. AI everything 언어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언어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면 누구나 다 쓸 것이다. 와, 그건 진짜 그때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아직 모른다.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한국의 5천만 명 중에 언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네요. 네? 생각보다. 박 대표님이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 팔고 막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날아갈 것 같지만 안 대표 언어 때문에 불편해? 한국말이 불편해? 한국말이. 저도 언어 때문에 불편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가요? 약간 불편하시긴 할 텐데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메뉴판이 일본어고 이러면 그래서 그리고 웬만한 지식들이 지금 다 영어로 유통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장벽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성경들이 다 라틴어로 돼 있는 것처럼 그게 잘 풀리기만 하면 뭐 각각의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분명히 그런 미래는 좀 늦게 온다. 아니 진짜 언어가 굉장히 자유로우면 이게 사고가 한국에 갇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하려면 내가 거기 가서 뭘 해? 이 생각보다 먼저 들잖아.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가서 도넛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나가면 도넛 장사나 해야지. 맞습니다. 이런 거밖에 언어 때문에 3%가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언어가 해결이 된다. AI가 언어를 풀어준다. 그렇지. 우리가 감성까지 전달을 한다. 우리가 글로벌이 되는 거였어. 대표님 아직 모르시는군요. 언어 덕분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럴 수 있긴 언어가 한데. 풀리잖아요. 아니야. 자신감은 사람들은 박상현 대표님만 안 듣고 젠수랑 바로 인터뷰해요. 저도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언어 덕분에 우리가 왜 박 대표님한테 또 이렇게 기조리는 이유가 언어 장벽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박 대표님, 알겠습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요 사업과 요 기술을 하시면서 미래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본인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한 뭐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 나 누구한테 하느님한테 딱 하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 답을 준다면 우리 딸 누구랑 결혼해 이런 거 말고 요거는 잘 모르겠다. 요 사업과 관련한 요 인더스트리와 관련해서 결국 저희는 후방 시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전방 시장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저희 경쟁사는 모르는데 제가 5년 로드맵을 알고 있다. 마치 신처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만바가 뜬대. 와우, 남들 다 트랜스포머 준비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저는 특별한 걸 준비할 수가 있고 후방 시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조차도 2년 프로젝션에서 들어가는데 전방 시장을 알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번 펀드레이징 끝나고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칩을 찍을 때 어떤 모델이 유행할지 트로트가 유행할 거면 트로트 칩을 만들어야 되고 댄스가 유행하면 댄스 칩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베리에이션을 좀 저희가 정확히 픽업할 수 있으면 그거만큼 이제 저희는 그렇다 보니까 아키텍처럴리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가죠. 이게 약간 컴퓨터 바운드 된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메모리 바운드 알고리즘도 해결할 수 있는 약간 좀 근데 또 결국에 법령적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엣지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방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5년 후에 봤는데 AI가 오버하이프드래. AI가 별거 없었대. 그럼 갑자기 와우. 이제 그러면 빨리 회사를 팔아야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근데 5년 후에 정말 그럼 회사를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AI가 하입일 거냐, 어떤 모델이 유행할 거냐,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타입이 유행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냥 트랜스포머가 너무 지금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닌 그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궁금하죠. 저희는 전방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이럴 때 AI의 시대가 오기는 올 거는 같은데. 야, 어떻게 변할라나 세상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플랜트 아까 저는 앞 시간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펀더멘탈이나 인프라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텔코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약간 텔코 통신 회사들 저기 지금 약간 미국만 이상하게 IT 회사들이 그 데이터 센터를 오퍼레이션 하는데 유럽, 한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저기 어디냐 일본만 하더라도 텔코 회사들이 대기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인프라를 깔죠. 인프라 까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캐펙스 투자라 해서 큰 돈을 때려놓고 거기서 그거는 어떤 경영인도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사실 큰 돈을 때려박는 누구한테는 힘들고 사업해 보셔야 알겠지만 오케이 여기 100억을 받으면 내년부터 5억씩 나오는데 100억 이 캐펙스 투자는 하던 팀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 세계 텔코들 그 중에서도 좀 약간 데이터 센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저는 KT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이제 또 뭐 한참 있다가 이제 뭐 4조 5천억 다음에 됐으니까 오면은 뭐 할 때 올 텐데 1조 회사가 됐어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뭐 반도체 매번 배우려고 하다가 야, 박성현 대표님 요즘 바빠 이제 안 돼. 이런데 이제 부르면 안 돼. 우리가 가야 돼 이제 우리가 카메라 들고 이제. 뭐 오늘 이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그런 것 중에 혹시 남아 있는 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잘 말씀드렸고 대신에 이게 정말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AI 반도체인 만큼 좀 국가 차원에서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그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별도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거 써야 되고 그런 니즈가 있어요. 왜 그래요? 식량이죠. 쌀은 수입은 할 수는 있어도 20% 30%는 자국 내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남들이 쌀을 저희한테 팔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항상 소설만 그리다가 이번에 미국이 중국한테 AI 반도체 수출 다 막아버렸거든요. 막 쌀 같은 겁니다. 쌀이 되게 쌀은 고부가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국내에서 꼭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안 팔아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AI 반도체는 근데 심지어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한 번 놓쳐버리면
마치 애들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번 놓쳐버리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중국이 이번에 적시 이렇게 지금 미국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 당연히 엔비디아를 쓰고 좋은 기술을 써야 이 컴피티션이 있죠. 그런 회사들 덕분에 저희가 좋아지는 겁니다. 사실 너무 엔비디아 입장에서 웃기겠지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 덕분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이런 자유 경쟁이 분명히 도움도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갖고 식량과도 같은 거죠. 어느 순간 엔비디아 한국에 팔지 마. 그럼 AI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며? 만들지 마. 우리 API 사다 쓰면 되지. 그러면서 또 메모리 가격 후려치는 거죠. 너희 공장 미국에 와서 지어. 보조금 줄게 하고 마지막에 안 주고 막 이런 갖가지 패들이 있으려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있어요. 우방을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쟁 국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패를 가지려면 국가 안보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 지금 마침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대 담론이 왔다 갔다 했으면 너무 좋겠다. 리벨리온이 지지하는 당은 반도체를 밀어주는 당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거대 담론들 우리 민족이 앞으로 5년 10년 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 PR 매니저께서 한번 이런 이야기 해주십사 부탁을 해주셔서 돈 준다고 그쪽으로 팔거나 그럴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품들을 지금 중국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예. 중동 그러니까 미국 중국 사이는 그럴 수 있는데 중동도 지금 그렇습니다. 중동도. 자기네 나라 거 한다고 그러죠. 막 두바이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미 내셔널 시큐리티로 어느 정도 각이 잡혀 있습니다. 각이 잡혀 있습니다. 엔비디아 조사를 누가 들어갔습니까? 기사가 나옵니다. FBI가 엔비디아 조사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판다고. 이상한 약간 로컬 이런 데 들어간 게 아니고 FBI들이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종류여서 저희도 좀 그 요즘 유행하는 언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국가 차원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면 좋겠다. 저의 바램이고. 저희도 뭐 어지간히 회사를 팔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진심이 당겨 저희 선배들이 가지셨던 뭐 이제 나이 40인데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나중에 저희 반도체 후배들이 저희를 이야기를 해줄 때 자기 역량만큼 리벨리온이 가진 역량만큼 여기서는 얘네들이 자기 전선을 갖고 목숨 걸고 지켰다. 네. 예전이랑 저는 그게 국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오늘 하루도 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하철 좀 이제 그만 타고 다니세요 이제. 오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지하철 포식 빠릅니다. 예. 가실 때는 저희가 택시 잡아드리겠습니다.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